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은 최근에 그 종부세 관련해서 기사가 났죠, 발표가 됐죠. 그래서 어,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를 더 많이 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개수랑 상관없이 가액으로 이제 바뀌어 바뀐다고 이제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거였어요. 뭐냐면 다주택자들이 10억짜리 다섯 채 있으면 50억인데 이럴 경우에 이제 다주택자들이 훨씬 더 많이 종부세를 냈어요. 그러니까 50억짜리 강남 아파트 한 채 있는 것보다 아무래도 종부세 더 많이 냈기 때문에 좀 불합리하다. 굉장히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거를 이제 개수랑 상관없이 가액으로 이제 평가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뭐가 있냐면 그 종부세가 1주택자 같은 경우에 이제 11억이었는데 이것도 원래는 이제 9억이었다가 또 2억으로 올려서 11억이었는데 이것도 12억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종부세 대상 기준이 종부세 공시지가 6억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9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공동 명의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공시지가 18억까지는 종부세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될 것 같고, 특히나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가 경감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잘 이해하실 것 같고, 물론 지금 같이 금리가 오르고 있는 추세고 또 경기가 불안한 추세에서 이런 게 뭐 바로 뭐 집값 뭐 상승에 어떤 신호로 보여지거나 이러진 않지만, 하지만 아무래도 다주택자들의 어떤 그 세금 부담을 좀 경감하는 측면에서 이런 발표가 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좀 저가 주택들, 특히 뭐 좀 덜 오른 지역들, 제가 항상 강조하는 좀 지방에 덜 오른 지역들 이런 데는 아무래도 좀 더 매수 수요가 더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똘똘한 한 채보다는 좀 다주택 전략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종부세도 다주택자 어차피 그 다주택자보다는 이제 가액으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될 것 같다. 물론 이제 또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또 취득세가 뭐 8%, 12% 이건 아직 그 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또 신규로 주택수를 늘리는 것도 사실은 취득세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취득세 부분도 취득세 중과도 좀 이렇게 개선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그리고 요거랑 맞물려서 하나 더 발표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1주택자 같은 경우에 공시지가가 예전에 그 9억일 경우에 9억 이하일 경우에는 이게 그 임대소득이 얼마든 상관없이 비과세가 되는 부분에 있어요. 임대소득이 비과세인 겁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 거. 근데 그거를 상향이 됐죠. 그러니까 12억까지는 이제 공시지가 12억이면은 임대소득이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소득 내가 500만 원 받든 1000만 원을 받든 비과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1주택자들이 그냥 월세 받기 위해서 이렇게 다가구 주택 이렇게 사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내가 그 임대소득 월세를 받는 게 금액에 상관없이 1주택자인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를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근데 이게 9억이어 공시지가 9억이었으면 사실 웬만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시지가를 다 9억을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비과세가 됐었는데 공시지가 넘어서면 비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좀 걱정을 하셨던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리고 단독주택이 예전만큼 그런 인기가 많이 좀 떨어졌었거든요. 왜냐면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이제 하다 하더라도 공시지가가 내가 9억이 넘어버리면 세금을 이제 또 임대소득세를 내야 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인기가 좀 떨어졌었고, 특히나 또 아파트에 비해서 단독주택은 좀 물론 이제 많이 오른 지역도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측면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발표를 해서 아무래도 공시지가 10억으로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에 있는 단독주택들, 특히 이제 9억 언저리에 있었던 이런 9억에서 10억 사이에 있었던 그런 단독주택들은 10억 이하는 이제 임대소득이 비과세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굉장히 호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단독주택들도 좀 그 만약에 은퇴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왜냐면 내가 한 채를 했을 때 내가 실제로 거주를 하면서 나머지 세를 이제 월세를 받으면 또 그게 이제 어, 비과세 세금이 없는 거거든요.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죠. 이게 왜냐면 뭐 사실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월세 받아도 사실 이것도 과표 높으신 분들은 꽤 많이 내세요, 세금을. 과표가 높다는 얘기는
이게 종합소득세, 임대소득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세 합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거랑 또 임대소득이 합산이 돼서 이거를 이제 과표해서 세금을 내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수입이 많으면 임대소득을 받는다 하더라도 세금이 같이 내가 원래 내는 세금에 같이 산출이 돼서 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세금이 많아요. 물론 이제 2천만 원 초과가 됐을 경우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대소득을 2천만 원 미만일 경우, 이하일 경우에는 좀 상대적으로 좀 덜 내는 건 있는데, 어찌 됐건 이제 내가 이제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임대소득에 있어서는 임대소득 받는다 하더라도 이제 세금을 많이 내는 좀 그런 불리한 경우가 있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공시지가 9억에서 10억으로 늘어났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굉장히 호재지 않겠나, 예,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정리하면요, 앞으로 공시지가가 그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동 명의로 했을 때, 아니면 명의를 분리했을 때 18억까지는 공시지가 18억까지는 종부세 대상이 안 되는 거고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억까지는 종부세 대상이 안 된다는 점, 이런 부분은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가구 1주택자, 그 임대소득 비과세 되는 1주택자가 공시지가가 9억에서 12억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좀 또 알아셔야 되고, 또 월세 받으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상당히 또 메리트가 있겠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하고, 제가 그 최근에 그 후레인 TV에서 그 부동산 상담하는 코너를 이제 후레인 그 종씨랑 같이 기획을 해서 요새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반응 첫 회가 나갔는데 반응이 생각보다는 나쁘진 않으신 것 같아요. 또 응원해 주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도 이제 또 방송이 계속 좋고 호응도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계속 2회차, 3회차, 4회차 이렇게 계속 찍을 예정인데, 저희가 그 후레인 TV에서 그 무료로 그 이제 네이버 양식 폼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폼을 보시고 이제 본인들 사연을 좀 보내시라고 했는데, 요거 그 제 영상에서도 그 고정 댓글에 그 폼을 할 테니까,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은 후레인 TV에 가셔서 제 영상은 찾아서 한번 보시고요. 못 보신 분들은, 그리고 혹시 그 저희 그 제 채널을 보시면서 좀 궁금해 하시거나 내가 자산상한 내 부동산 현황을 좀 체크받고 싶다, 체크를 좀 의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저한테 제 양식 폼이 있으니까 양식 폼 해서 적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